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10분 만에 투자 실력 올리기 7부작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부 개인 투자자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주식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장투가 답이고 단타는 도박이다. 매크로는 볼 필요 없다. 차트는 믿을 게 못 된다. 등등 다양한데 이 중에 진리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정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살짝 협소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식만큼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이자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를 업으로 삼는 이 헤지펀드 업계만 봐도 크게 분류를 묶었을 때 이미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일 분류하의 펀드 매니저들도 조금씩은 스타일이 다 다른 것을 이제 감안하면 사실상 수백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략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시간을 커밋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크게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패시브 지수 추종, 펀더멘털 기반 가치 투자, 매크로 기반 자산 배분, 스윙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여기서 우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혹은 요즘은 더 상위 호환인 퀀트 트레이딩은 개인이 부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전업의 영역이고, 전업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기관에 들어가서 더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딩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제대로 산업이 꼽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에도 몇몇 잘하는 소수의 샵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샵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코딩이랑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0분짜리 영상 시리즈로 당연히 이 4가지를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굵직굵직하게 거시적인 개념만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시브 지수 추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패시브 지수 추종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패시브 지수 추종의 본질은 내가 시장에 대해 그 어떤 가정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리스크 프리미엄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내가 리스크를 짐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수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어떤 회사 채권의 이자가 3%면 당연히 그 누구도 채권에 투자하지 않겠죠. 은행 예금은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주지만 회사 채권은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적어도 4%나 5%가 되어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해 시장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 예금보다 채권이 더 위험하고 채권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평균 수익률이 예금, 채권, 주식 순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적당히 높으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은 이번 시리즈 이전 편에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를 다룰 때도 다룬 바가 있죠. 어쨌든 그것이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패시브 지수 추종의 본질은 내가 시장에 대해 그 어떤 가정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리스크 프리미엄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은 QQQ나 스파이를 사니까 지수 추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패시브 지수 추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엄밀히는 스파이를 사는 것도 완벽한 패시브 지수 추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을 매수한다는 것에는 전 세계 중에서 미국의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이라는 가정과 미국의 시장 중에서도 대형주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혹은 QQQ를 산다면 미국이라는 시장 그리고 테크주에 대한 편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엄밀하게 패시브 투자를 하려면 스파이보다는 전 세계 주식에 대한 ETF인 VT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VT가 스파이보다 더 좋은 선택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스파이를 산다는 것은 내가 전 세계 국가 중에 미국, 그리고 미국 중에서 대형주에 대한 어떠한 뷰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패시브 투자 예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게 되거나 전세 자금을 빼서 여윳돈이 3억이 생겼는데 내가 공부해서 투자하기는 싫고 패시브 지수 추종이 좋다고 하니까 스파이에다 3억을 넣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경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렇게 목돈을 어떤 하나의 시점에 덜컥 투자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액티브한 판단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만약에 2000년도 닷컴버블 고점이라면 앞으로 15년 동안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패시브하게 지수에 투자하면 노력 없이 상위 10%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패시브 투자라고 착각하고 마음 놓고 스파이를 샀지만 사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엄청 중대한 이런 액티브한 판단을 해버리면서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엄밀하게 순수한 패시브 지수 추종을 하려면 시점에 대해서도 분산해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금융위기 직후라든지 코비드 직후라든지 그런 시기를 기다려야 할 텐데, 그렇게 시점을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투자 공부와 액티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잘못된 패시브 지수 추종의 예시는 스파이에 투자하는데 뭐 계속 사고 파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뭐 이거의 확장판인데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타이밍을 재서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럴 의도는 최초에 없었고 나는 정말 지수 추종에 쭉 10년 묻어 놓으려고 했는데 탐욕과 공포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처럼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옆집 철수가 테슬라로 80% 벌고 엔비디아로 60% 벌고 또 옆집 철이가 비트코인으로 600% 벌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한 달에 1% 정도씩 오르는 나의 ETF가 너무 갑갑해서 금방 뭐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누가 알려준 개별 종목을 덜컥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다가 뭐 경기 침체, 관세, 트럼프, 고금리 파산 같은 이슈들이 막 미디어를 장식하고 2022년처럼 주식시장이 1년 내내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마이너스 15%인데 여기서 더 마이너스 15% 맞으면 어떻게 될지 또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공포에 손절해 버리거나 혹은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뺐다가 더 내리면 다시 들어가야겠다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주가 지수가 폭등해 버리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이 각각의 예시에서 나온 행동들이 행동 그 자체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VT를 사지 않고 스파이 사도 됩니다. 목돈을 덜컥 스파이에 넣어도 됩니다. 스파이를 사놓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껏 매매하고 트레이딩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나는 패시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필요 없다는 착각 속에서 실제로는 액티브한 투자 의사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는 모순입니다. 그 모순이 내 계좌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브한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해서 액티브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패시브한 투자를 하려면 어설프게 액티브한 행동을 막 섞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요지죠. 그래서 패시브 지수 추종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패시브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패시브를 할 거면 패시브를 하고 액티브를 섞든지 액티브를 할 거면 공부를 하자. 그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패시브와 액티브가 반드시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액티브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수 추종을 버릴 필요도 없고 지수 추종을 한다 해서 무조건 모든 자금을 100% 적립식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초심자라면 80%는 적립식 지수 추종을 하면서 20% 정도는 내가 조금씩 종목을 공부해보면서 액티브하게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렇게 80대 20식으로 나눠서 80%는 본인 입맛대로 액티브하게 운용해보는 행위 자체가 이 80% 자금을 내 탐욕과 공포로부터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탐욕과 공포 때문에 100% 자금을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나는 액티브 투자는 20%로 제한한다. 그렇게 자금의 용도를 제한해 놓는 것이 효과적인 심리적인 억제 역할을 하면서 절제 우위를 높여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들이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S&P 500 지수에 투자하기만 하면 아무 노력 없이 상위 10% 성적을 낼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주위에 그런 사람은 100명 중 2~3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확률적 우위를 보유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높은 절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P 500에 그냥 묻어두는 게 뭐 그리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나는 술을 그만 먹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과음한 적이 있다. 둘째, 나는 살 빼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셋째, 나는 헬스장을 끊은 후 꾸준히 다니지 않은 적이 있다. 넷째, 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지 결심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규칙적인 생활에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 팀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별 투자 공부도 하지 않은 평균적인 한 개인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의 기준값은 주가지수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정도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똔똔하는 것까지만 가도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되고, 주가지수 정도를 꾸준히 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고, 주가지수 이상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상위 5%, 10%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시브 지수 추종이라는 개념을 알고 패시브 지수 추종을 실행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오해라든지 탐욕과 공포 때문에 마이너스 10%, 0%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지수 추종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지 오래인데 개인들의 계좌 90%가 마이너스다, 그런 통계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준값이 마이너스 10%인 근본적인 원인은 확률적 우위보다는 절제 우위의 부재가 좀 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개인에 비해서 꽤나 불리한 조건들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음에도 그나마 개인보다 나은 이유는 그런 전문성도 있긴 하지만 절제 우위가 조직 차원에서 지켜진다는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잃어도 되고 레버리지도 써도 되고 누가 뭘 안 하지만 기관에서 내 멋대로 레버리지 쓰고 하다간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래도 패시브 지수 추종을 제대로 잘 절제 우위를 지키면서 실행하면 상위 10%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과 전제 하에 진행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 그래도 역시 S&P 500 지수 추종이 최고라는 사실은 맞구나,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으로 꾸준히 스파이 사는 것만 반복하면 상위 10%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이 사실일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실행하실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이 명제와 그 굳은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의 주제는 S&P 500을 사면 상위 10% 한다는 허상.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